어린이날이자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공원과 유원지 등 어디를 가나 아이들과 함께한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동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퍼포먼스 공연 플라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민 패밀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경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 주변 경관을 잘 가꾸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이자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풍성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공원과 유원지 등 가는 곳마다 나들이 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푸르른 5월의 햇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그 가운데를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어린이날의 추억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싶습니다. 버스에서 뛰어다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군인 삼촌과 함께 해병대 장갑차와 보트를 타보고 직접 노도 저어봅니다. 평소 아이들이 해보고 싶었던 체험 행사들이 끝없이 펼쳐진 공원은 아이가 있어 더욱 행복한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해수욕철도 아닌데 모터보트가 시원하게 바다를 내달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무료로 태워주는 행사인데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왔다가 이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바다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도 즐겨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UFO를 연상케 하는 타원형 은박지가 공중에 둥둥 떠다닙니다. 마찰 전기를 일으켜보고 그 힘을 직접 체험해보는 과학놀이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됐는데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좋고 신나요. 이 밖에도 경주 보문단지에선 마술쇼가 열리는 등 크고 작은 어린이날 행사와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하루만큼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해도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패밀리 페스티벌 2016을 개최합니다.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포먼스 공연 플라잉과 문화장터 아리랑 난장 외에도 과자 장난감 올림픽, RC카 대회, 코스프레 퍼레이드,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번 페스티벌이 황금 연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체험거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주최하는 아트 경주 2016 행사가 오는 8일까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각과 판화, 미디어 아트 등 2,000여 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 판매되며 국내외 유명 작가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지역 100여 개 기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 메세나 차원에서 전시 작품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황금 연휴의 첫날인 오늘 맑은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서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답게 오늘은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여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죠. 다만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종종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발원한 황사로 인해서 옅은 황사가 나타날 수 있어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울진과 영덕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16도, 포항 17도, 경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4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모두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7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적이 있는 시골 마을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만인데요. 주민들이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 주변 경관을 가꾼 결과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유적 명소로 바뀐 마을이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신의 누이 보이와 문희의 꿈 이야기가 전해오는 경주 선도산 자락의 한 동네. 150가구가 모여 사는 평범한 마을에 얼마 전부터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뒷산에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와 자풀을 정리하고 구절초 심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3층 석탑과 고분군, 서원과 서당 등 다양한 유적이 많지만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닭장과 무성한 자풀 때문에 을씨년스러웠던 이전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마을 예쁘다고 꽃 보고 탐복을 해야 좋다고 그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마을에 할머니들도 여기 노인 일자리 일을 하니까 너무 좋고.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마을 풍경이 달라지자 전통 민박과 한옥 교육장 등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유적지가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 꽃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꽃을 심어놓고 나면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생기고 또 관광객들에게 문화재의 친근감을 주므로 해서 효과적일 겁니다. 방치되어 온 문화유적마을이 문화재 돌봄 사업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도민체전은 이른바 효자대회입니다. 개최지를 알리는 홍보 효과뿐 아니라 도비를 받아 체육시설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시민운동장의 조명타워는 3년 전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때 설치됐습니다. 4개의 14억 원이 들였는데 축전 개최에 따른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도비가 57억 원 주어졌습니다. 운영비 17억 원을 뺀 40억 원이 경기장 시설 확충이나 도로 보수에 쓰였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의자 13,000개 전부와 트랙을 교체했고 낙동강변 축구장도 인조구장으로 새로 깔았습니다. 경기장으로 쓰이는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 차선 도색 같은 도로 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시설 노후가 심했는데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3년 정도는 앞당겨진 체육시설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경제 효과도 큽니다. 이번 도민체전 3박 4일 동안 23개 시군에서 8,000명 정도가 출전비를 갖고 참여하는데 이 선수단이 먹고 자고 쓰는 활동으로 인해 15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동시는 보고 있습니다. 도비 57억 원과 함께 안동시도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민체전을 치르지만 지자체로 봐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 때문에 도민체전 운영 여력이 되는 도내 10개시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관행 속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안동과 영천이 경합을 벌여 올해와 내년 개최지로 각각 결정됐고 군부에서도 울진이 지난 2011년 첫 개최한 이후 7곳과 영덕이 개최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4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 업황 지수는 65로 전달보다 8포인트 올랐는데 3월부터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또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80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고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제조업은 65, 비제조업은 84로 1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를 추진합니다. 국민안전처는 농기계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나 조작 미숙,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로교통법을 고쳐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지 규정만 신설하고 시행 후 효과에 따라 벌칙 부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운영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울릉도 지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도내 전 지역 학교의 전산망을 모두 정비합니다.
이번 전산망 정비는 지난 3월 LG U+와 체결한 스쿨렛 서비스 협약에 따라 추가로 얻어낸 성과로 학교 내 전산망을 최적화해 첨단 IT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포항 향토 청년회 지도회는 최근 성모 자애원의 지체 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등 일행 140여 명과 함께 제주도 봄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향토 청년회 지도회는 지난 1993년 경주 사적지 관람을 시작으로 올해로 26년째 해마다 성모 자애원의 장애인과 함께 나들이 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오늘부터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우리 가족 일요박물관 여행을 개편 운영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해 다루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청동 도구의 용도와 시대적 의미 등을 전문 맞춤형 강의와 전시품 감상,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7월까지 석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리며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일하는 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가구는 29만 1000여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소득과 재산 규모를 심사해 오는 9월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종전 60살에서 50살로 확대됩니다. 어린이들 5명 중 1명 이상이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서울시 초등학생 533명과 학부모 28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 중 22.7%가 걷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이 중 33%는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소는 평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는 보행 중에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최근 9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18세 이하 환자는 2006년 4,000명에서 작년 5,300여 명으로 31%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6에서 18세 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저소득층과 장애 환자의 비중이 컸습니다. 15살 이하 아동의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급여비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급여비는 61%인 3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매년 아동 의료비로 보호자가 민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기 청소를 하던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은 지난 3월 7일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청도군 청도 부근에서 14톤 화물차를 몰다 졸음운전을 해 갓길 청소에 동원된 화물차를 추돌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50살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됐고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